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 13일 월요일 아침 조민경입니다. 네, 김지연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제가 오늘 하루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선배 아나운서 저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니 자, 오늘 소원을 드디어 풀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좋은 날씨 속에 기분 좋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 봄철에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미세먼지가 이제는 좀 물러갔나 싶더니 이제는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강한 자외선과 오존이 우리의 건강을 또 위협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강한 자외선의 경우는요, 많이 노출을 하게 되면 이 피부 질환은 물론이고 이 눈 질환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 더 위험한 게 이 자외선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와 만나게 되면 2차 오염물질인 오존이 발생하게 돼서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존 농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보다는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강한 고농도의 오존이 각종 호흡기 질환과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만큼 우리가 더욱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오존은 마스크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존주의보가 내려진 날에는 좀 외출을 자제하시거나요. 조금 이번 주 한 주 내내 건강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날씨는 어떻게 될지 먼저 알아보죠. 박찬송 기상캐스터. 네, 박찬송입니다. 네, 주말 내내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 앞서 저희가 오존주의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오존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있는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충남 공주 지역은 여전히 오존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들은 내려지지 않았는데요. 오후에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기온도 꽤 높아져서 낮 동안 활동량이 많다면 덥겠는데요. 지금 대전의 기온을 살펴보면 16.9도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낮 기온이 꽤 높아지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은 맑은 날씨지만 점차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점점 흐려지면서요. 충남 북부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곳곳에 안개가 껴 차량 운행할 때 주의가 필요하고요. 건조특보 여전히 내려져 있습니다. 오전에는 세종과 충남 지역 중심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하지만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 때문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남 북부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26도, 세종과 대전은 28도까지 높아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2도, 예산 27도, 부여는 28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1.5m, 중부 0.5, 남부 역시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당분간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이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또 여름에 집중된 여행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봄과 가을에 특별 여행 주간을 정하고 있는데 4월 27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봄철 여행 주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이 조미경 아나운서도 혹시 국내 여행 떠나본 적 있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저는 뭐 공주나 충주, 뭐 안동 좀 이렇게 벚꽃이 유명한 데 다녀왔거든요. 그랬어요? 네네. 오, 좋아요. 예. 그런데 또 한국관광공사가 이 봄철 여행 주간에 마을 여행도 추천지로 선정을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산의 지중해 마을과 부여의 송정 그림책 마을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혹시 조민경 아나운서 또 이렇게 네. 국내 여행 떠날 때 마을 여행 또 떠난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오늘 질문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저희 또 이 마을 탐구 생활을 보면은 좀 네. 고즈넉하고 조용한 마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마을 여행을 떠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제 좀 떠나보려고 좀 앞으로 생각 떠나보려고. 중이다. 예, 네. 좋습니다. 예.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자, 취향 저격 봄 여행 주간에 만난
마을이라고요.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이 마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체험할 수 있는 마을도 많고 혹시 가족 여러분이 갔다 왔던 마을이 있는지 혹은 앞으로 떠날 계획이 있는 그런 좋은 마을이 있는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 다운받으시거나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입력하시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저희가 그 마을 여행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아무래도 마을 탐구 대장이기 때문에 네. 마을 곳곳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여행 갈 때도 마을 여행지 많이 선택을 하죠. 그럼요. 또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하실 때 제가 관광지와 더불어서 매력 있는 마을들, 주변 마을들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을 그렇군요. 전문가잖아요, 또. 아, 그럼요. 예. 네. 자, 그렇다면 그 네. 마을들 중에서 특별하게 추천하고 싶은 마을 있다면 한 곳만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그 전에 갔다 왔던 예산 출렁다리 보고 주변에 대흥면 슬로우시티를 보면 참 좋겠다. 또 이렇게 추천을 최근에 해드렸어요. 그렇군요. 그럼 네. 또 오늘 추천해 주실 마을도 기대가 되는데 네. 어떤 마을을 다녀오셨습니까?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요, 대전에서 그리 멀지가 않고요. 또 마을의 귀한 보물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은요, 부여 동사 1, 2로 바로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유유히 흐르는 금강과 너른 평야가 펼쳐지는 곳.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고장에서 지역 최고로 단합해가는 부여 동사 1, 2로 떠납니다. 비옥한 금강변을 중심으로 방울토마토가 대량 생산되는 부여 세도면. 이 세도면을 들어서는 초입부터 노란 유채꽃 물결이 일렁입니다. 와, 이렇게 부여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유채꽃들이 저를 반겨주네요. 오늘 탐구 마을은요, 이 부여에 있는 세도면 동사일인데요.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장님이신가요? 예, 탐구대장. 우리 마을 어때요? 들어오다 보니까 꽃도 예쁘게 펴있고 바람기위도 날리고 화산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유장님, 그런데 위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우리 마을 자랑 좀 할 게 있으니까. 궁금한 마음을 안고 이장님을 따라 나서 봤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여기가 회관 맞나요? 마을에 당구장 있는 거 처음 보거든요. 힘도 덜 들고 가벼우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고 무리하지 않고 운동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너무 좋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머니들을 위한 탁구대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구경하는 저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겨울 같은 때도 춥고 하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못 하고 이 안에서 하고 하니까 미세먼지 있는 날도 여기 와서 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몸이 날씬해져서 좋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신랑도 얘가 재밌어갖고 마누라가 치니까 쳐다보고 같이 하고 웃고 그래요. 온 동네 주민들의 웃음 유발소. 한켠에서는 내기 당구가 한창인데요. 대체 무슨 내기길래 이렇게 치열한 걸까요? 잠깐 저기 봐요. 아이고,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나도 모르게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글이글 승부욕을 불태우는 게임이지만 체력도 키우고 주민들 간 단합하는 데는 최고. 그런데 어쩜 이리 실력들이 좋으실까요? 아우, 선생님 어르신이랑 하는데 조금 살살 좀 치시지. 그래도 내긴데. 그거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 우리 동네는 짜장면보다 더 맛있는 거 먹지. 더 맛있는 건 뭐예요? 막걸리 있잖아요. 막걸리. 막걸리.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좀 많이 이기신 것 같은데? 그럼요. 내가
이날이 50을 나갖고 쳐본 일이 없어요. 적은 적이 없어. 네? 이제 본격적인 마을 탐구를 나서려는데 아이고 조카님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맞아요. 그럼 우리 아저씨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78세. 이장님은 그러면 난 연세 64. 64.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평양 쪽아 네. 내가 학년이 낮고 네. 아저씨는 무이요. 알고 보니 부여 동사일리는 풍양조 씨 집성촌이라고 합니다. 단합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네요. 조카님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내려주시고. 그럼 여기 손을 안 드신 두 분은? 우리는 손자뻘 돼요. 손자뻘. 그러면은 반대로 하면 할아버지 뻘이. 예. 아 촌수는 아래더라도 한 살이라도 더 잡수신 분들이 있으면 서로 우리 마을은 공경하고 또 화합하고 아주 좋은 마을이에요. 화합이라면 단연 최고라고 자부하는 동사일리 주민들. 오늘도 회가 나니 왁자질 거랍니다. 맛있겠다. 이거 언제 다 돼야? 다 됐어요. 맛있어. 저 혼자 이렇게 겉절이도 해주시고 잔치를 벌이셨네요. 좋아. 예,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매일 밥 해 먹어요.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저 혼자고 해주신 건 아니고 원래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식사하며 얼굴을 맞대다 보니 마을 주민들 모두가 한 식구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럿이 동네 사람들 얘기하고 사람 만나고 얼굴 보고 좋잖아요. 배부르게 잘 먹었다. 우리 동네 밥 참 맛있죠? 밥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우리 마을 보물찾기를 하러 갑시다. 보물찾기요? 네. 저 보물도 좋아하거든요. 어디 있으려나? 동사일리에는 과연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요? 바로 이 동곡서원인데요. 고려 공민왕 때 군수를 지냈던 조신을 추모하기 위해 위패를 모신 서원이라고 합니다. 부임금을 섬기지 않겠다고 점상리에 오셔가지고 토구를 파고서 거기서 은둔생활을 하셨대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태종 그 양반이 이 양반한테 글을 배웠으니까 무학대사를 시켜서 묘자를 잡아줘라 해가지고 묘자를 잡아주셨대요. 무학대사가 와서. 태종의 어릴 적 스승이었던 조신 선생은 박팽년, 유송원 등의 문화생을 길러냈고 이색, 정몽주와도 교분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이곳은 서원철폐령으로 철거되었다가 지방 유림들에 의해 현재 상태로 복원되었다고 하네요. 와, 여기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밥도 먹었겠다. 바람은 솔솔 불어오고. 졸린데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여기가 공부하는 학당인데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호탈이 맞아요. 회초리 맞아요. 매운 회초리 맛보기 전에 정신 번쩍 드는 두 번째 보물을 찾아 떠나봤습니다. 대흥상 덕고개 아래 안반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마시기만 해도 좋은 일이 생긴다는 등경수인데요. 근데 등경수가 무슨 뜻이죠? 왜 등경수라고 했냐면은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풀리고 승진을 잘하고 했다 해서 오를 등자를 붙였고 이런 일반인한테는 이 물을 먹이면은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긴다 해서 경사경자를 붙여서 등경수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도 폭풍 흡입했습니다. 왜 이렇게 물을 계속 마셔요? 배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저도 좋은 일 좀 생기려고요. 시집 가시려고 그러구나. 동사일리 산중턱에 자리 잡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바람도 쉬어갈 듯 여유로움이 묻어나는데요. 이곳의 주인은 과연 누굴까요? 오! 와,
우와, 너무 쪽갈라졌어요. 제가 지나다가 집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워서 들어와 봤는데 나무도 패시네요. 아, 예. 제가 이제 여기 온 지는 기촌한 지 5년쯤 됐어요.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 저희 나름대로 뭐 나무도 심고 또 동물도 키우고 그러면서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앞만 보고 달렸던 지난 시간들. 이 부부는 오랜 직장 생활을 접고 바람같이 도시를 떠나 5년 전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오래 담은 된장인데요. 제가 시골 살고 싶었고 시골을 살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이거거든요. 된장 담고 고추장 담고. 그래서 매년 하고 있어요. 꿈에 그리던 시골살이를 꿈결처럼 느껴가는 하루하루. 이곳의 여유로움과 건강함을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부부는 작은 카페와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하시는 게 도시에 있다가 다시. 제일 좋은 건 저는 아침에 현관문을 딱 열었을 때 이게 좀 뿌얘져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그거 말고 안개 같은 거 이렇게 반쯤 끼어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 속에서 욕심내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부부는 봄빛을 닮아 따스하고 또 해맑습니다. 저희가 명태 둘도 하고 막 시골이 좋으니까 여기저기 막 다녔거든요. 살고 싶어서. 근데 이만한 데가 없어요. 저만 누리기 아까우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을에서 이렇게 체험 공간으로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금강이 선물한 비옥한 땅에서 가족처럼 화합하며 건강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동사일리 주민들. 이곳에 사는 게 축복 같습니다. 우리 마을은 어른을 공경하고 또한 우리 마을은 산수가 아주 수려해요. 그래서 토질도 좋고 물도 좋아서 농사짓기에도 아주 알만한 곳이고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사람 먹고 가면 증명서를 먹고 가면은 과거에 합격. 근데 그 너머에도 또 샘이 있어요. 이 고개 넘어가면 샘이 있는데 그 샘 물을 먹은 사람은 딱밥 불합격. 그래 그 눈물샘이라고 그래. 거기는 눈물샘. 그 새는 쓰레기장이 길가시가 있어가지고서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냄새도 나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쓰레기장을 갖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서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혀 그런 냄새라든가 외관상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아주 좋은 점이 많습니다. 마을 오시다 보면 알다시피 백일홍을 쭉 심었어요. 저번 달은 또 우리 부녀위원들이 나와서 연사롱을 또 쭉 심었고요. 앞으로 또 코스모스라든가 마을 이쁘게 가꾸는데 동사리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부녀회에서 열심히 이쁘게 가꾸는데 노력하고 60가구, 100여 명이 살아가는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단합 하나는 전국 최고입니다. 귀한 보물을 품은 마을에서 운동으로 화합하고 편하게 힐링하며 살아가는 부여 동사일리 주민들. 이곳엔 훈훈한 인심이 있습니다. 이곳에 따뜻한 정이 흐릅니다. 네, 이 맛있는 음식도 많이 준비하시고 마을 어르신들도 많이 모이셔서 무슨 마을 잔칫날이 열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 마을 탐구대장이 가서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동사일리가 풍양조시 집성촌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직도 이렇게 토박이들이 살고 계시는 집성촌이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평소에 자주 탁구도 치고 당구도 치고 굉장히 즐겁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곳이 집성촌이기도 한데 아까 나왔던 그 귀촌 부부처럼 귀촌하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네, 사실 이제 귀촌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원주민들 간의 갈등인데요. 사실 이곳에서는 누가 원주민이고 누가 귀촌한 분들인지 이제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계속 귀촌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마을이 좋아서 귀촌한 부부의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 저곳에 가서 한 며칠
푹 쉬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힐링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한번 직접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아침엔 퀴즈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 다운받으시거나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면 닉네임과 휴대전화 번호 입력하시고 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장상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은 저와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죠. 일단 첫 번째 문제는요. 마을 탐구 생활 보신 분들에게 아주 유리한 문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3, 2, 1. 부여군 동사리에 가면 안반에서 흘러나오는 천연약수를 맛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이 물을 마시면 원하는 바를 이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약수, 특히 관직에 나가고자 하는 이가 마시면 그 뜻을 이룬다는 이 약수에 붙여진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등경수, 2번 감로수, 3번 광천수. 어떤 네. 걸까요? 자, 예전에는 그 관직에 나가고자 과거를 보기 위해서 지역에서, 지방에서는 다 한양으로 상경을 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힌트예요. 네, 상경을 했다. 상경을 했습니다. 네, 이 힌트를 왜 과거를 보기 드렸을까요? 위해서. 예. 네. 그렇다면은 이것도 네. 비슷한 이름이 좀 들어갈 수 붙여져 있지 있겠죠. 않았을까? 네, 예. 등경수, 감로수, 3번 광천수 중에 어떤 걸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등경수죠. 이 등경수는 과거를 보러 가기 전에 마시면 급제를 했다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겨울이나 여름에도 수온이 같아서 냉경수라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소화불량이나 고질병, 습진, 피부병 등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네. 자, 등경수의 전설과 약효가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 부여에 갔을 때 이 등경수 한번 꼭 마셔봐야겠어요. 네. 예. 주민경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도 한번 마셔서 좀 좋은 일 생기지 않을까. 그래요. 소원을 한번 꼭 빌어보시길 네, 바랍니다. 그렇겠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이와 관련된 문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부처님, 즉 석가모니는 본래 인도 카발라바스투의 왕자로 고타마시타르타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일어나 7걸음을 걸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석가모니가 7걸음을 나아간 뒤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 말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내가 곧 국가다. 2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삶. 3번,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자, 어떤 걸까요? 네. 우리나라 그 출생률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보통 아이 하나만 갖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 하나만 잘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너무 나 요렇게 컸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자칫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좀 비유되기도 하거든요. 네. 어. 이렇게 힌트를 주셨으니까 아주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전설에 따르면 석가모니는 탄생 직후 사방으로 7걸음씩 걷고 오른손과 왼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다고 하는데요.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일대 선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유아독존. 네. 예. 말씀해주신 대로 좀 요새는 안 좋은 뜻으로 나밖에 모르는 사람 뭐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원래 의미는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뜻하는 거라고 하니까요. 네. 좀 이 의미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OX 퀴즈 함께 풀어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네, 세 번째 OX 퀴즈는요. 올림픽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만나볼까요? 3, 2, 1.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의 5원 중에 가운데 원의 색은
검은색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륜기 위에 이렇게 세 개의 고리가 있고 밑에 2개의 고리가 있는데 힌트를 좀 드리자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어요. 예, 네. 양쪽으로 위에. 근데 이 사이 가운데가 검정색일지 아닐지 물감을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을 이렇게 막 섞으면 네. 이게 검은색이 돼요, 안 돼요? 예, 이걸 한번 좀. 색깔이 좀 짙어지고 좀 탁해지나요? 네. 예. 자, 어떤 색일까요?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이 1914년 쿠베르탱이 구하는 오륜기는요. 5대륙을 상징하는 5개의 원이 모여 이 월드의 첫 알파벳인 W자를 이루고 있는데요. 차례대로 파란색, 노란색, 검은색, 초록색, 이 빨간색의 원이 고리가 엮듯이 서로 연결돼 있죠. 네. 실제로 올림픽에 사용된 건 고안한 지 8년 만인 1920년 앤트워프 올림픽 때였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 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4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4번째 문제 주시죠. 네, 4번째 문제. 요즘에는 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4번째 문제 함께 풀면 숙면하실 수 있을 겁니다. 4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고통이 바로 불면증인데요. 이런 불면증에 특효가 있는 채소가 있습니다. 한식의 주재료로 다듬고 썰 때면 가끔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1번 마늘, 2번 양파, 3번 호박. 자, 어떤 네. 걸까요? 그 뻔한 또 힌트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참 매력적인 사람을 네. 여기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까도 이 매력이 매력이 계속 넘치고. 넘쳐난다고요. 예. 까도 매력이 넘치는 거. 마늘, 양파, 호박 어떤 걸까요? 그리고 또 이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채소라고 하니까 아주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답은 양파죠. 이 한국인 4명 중 1명이 불면증이나 기면증 등의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불면증을 호소하는 이들의 경우 양파를 머리맡에 두고 자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양파의 풍부한 알리신이 뇌를 자극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양파도 도움이 되지만 좀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대추 같은 것도 숙면에 도움 된다고 하니까요. 본인에게 맞는 그런 방법 찾으셔서 다들 숙면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겨두고 있죠. 그렇죠. 예. 네. 5번째 문제 주시죠. 네, 5번째 문제는 경제 관련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최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죠.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무역 전쟁 때문인데요. 이번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이것을 대폭 상승시켜 문제가 됐습니다. 외교 전선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카드로 자주 사용이 되고요. 특히 무역 전쟁에서 무기 대신에 사용되곤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관세, 2번 부가가치세, 3번 유류세. 네. 뭐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이번 달 31일부터 인천공항 입국장 거기에 면세점이 또 쓰인다고 하잖아요. 네. 면세점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 면세라는 거 그러니까 수출하는 물품에 네. 이거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뭔가 국경을 넘어서 올 때 이제 어떤 수입하는 물품에 그렇죠. 네. 수입하는 물품에 이거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네. 좀 면세점에서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관세, 부가가치세, 유류세 중에 어떤 것인지 정답 만나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관세죠. 이 관세란 국경을 거쳐 수입한 상품들에 부과되는 조세인데요. 지난 10일 미국은 예고한 대로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해 부과했습니다. 이번 관세는 미국과 중국이 작년에 무역 전쟁을 시작한 이후 집행된 최대 규모의 관세 부과인데요. 중국 상무부가 보복 관세 대응을 시사하면서 두 나라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과연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누구일지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행운의 당첨자 3분 만나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1103번님, 9182번님, 1538번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앞서 마을 탐구 생활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장상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을 여행제에 대해서 사진 사연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단순히 쉬기만 하는 휴식형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 다이나믹한 체험을 할지 우리가 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민경 아나운서는 주로 휴식형인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체험형인가요? 저는 사실 여행 자체가 좀 설레는 일이니까 그걸 가리진 않거든요. 제가 좀 아직은 어리고 좀 젊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은 체험형을 조금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체험형? 네. 예. 이렇게 조민경 아나운서처럼 체험형을 더 선호한다 하는 분들에게 이번 체험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제주로 함께 떠나보시죠. 푸르른 5월 어린이들에게 딱 맞는 이색 체험장들이 떴습니다. 온몸으로 느끼는 즐겁고 달콤한 체험들을 만나볼까요? 감독님, 근데 어디서 이렇게 새콤달콤한 냄새 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딸기 농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제주시 조천읍 서늘리. 서늘리의 청정 기온과 건강한 흙을 오롯이 담아 자라나는 딸기가 탐스럽게 열렸는데요. 이곳에선 누구나 딸기 따기 체험이 가능합니다. 딸기가 빨갛고 아주 그냥 주렁주렁 탱글탱글 이렇게 열려 있는데 조금 특별한 딸기 농원이라고 해서 왔는데 어떤 점이 특별한 거예요? 저희들은 수경재배가 아니고 토경재배라서 땅속에 있는 모든 기운을 쭉쭉 빨아먹어가지고 오이 딸기 다른 딸기보다 훨씬 향도 깊고 맛도 좋고 그런 딸기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딸기들 저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여기다 따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요. 드시고 싶은 만큼 양껏 드셔도 됩니다. 잘 익은 딸기를 직접 골라 따먹는 재미를 놓칠 수 없죠. 딸기야 기다려라. 윤수연 리포터의 손이 바빠집니다. 어머머머 그렇게 따시면 안 되죠. 일 어쩌나 딸기가 다 물어졌잖아요. 아니 딸기를 그냥 이렇게 잡아 뜯으면 되지 뭐 어떻게 따요 그러면? 딸기는 일단 이 부위가 중요해요. 부위하고 딸기를 손가락에 낀 상태에서 얘를 약간 살짝 잡아당긴 상태에서 뒤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경쾌한 소리가 나면 잘 따는 거예요. 꼬마 손님들에게 딸기 따기 체험은 신나는 놀이입니다. 손끝에선 경쾌한 소리가 바로 맛보는 딸기는 꿀맛이죠. 딸기도 따보시고 또 즉석에서 먹어보고 이런 체험이 많지가 않잖아요.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사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인데 이렇게 자연에서 애들이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좀 집에서는 애들이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요.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직접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만져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아이들이랑 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딸기 따러 오고 또 아이들이 정말 딸기 따면서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즐겁고요. 그리고 배불리 딸기 먹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새콤달콤한 맛과 향기로 황후의 과일이라는 별명을 지닌 딸기. 비타민이 풍부하고 성인병 예방에도 좋은 영양 덩어리인데요. 야 오늘 아주 그냥 대박이다 대박. 딸기도 먹고 소쿠리 가득 가져가고 야 이거 보세요. 저 딸기 엄청 많이 땄어요. 이거 뭐라 이거? 뚜껑도 안 닫히고 이거 먹어서 돼 이거 뚜껑 닫히게. 이러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불러서 못 먹어요 더 이상. 이거. 그러면 못 먹으면 이거 가지고 에이드도 만들고 딸기청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거 싹 없애버리게. 딸기의 특별한 변신, 딸기청을 만들어 볼까요? 딸기와 레몬을 썰어주고 설탕을 딸기와 같은 비율로 넉넉하게 넣어 섞어주면 끝.
이렇게 만든 딸기청은 3일 정도 숙성시킨 후 먹으면 된답니다. 저희가 딴 딸기로 이렇게 딸기청을 만들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컵이 3개가 놓여 있어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유를 넣으면 딸기 우유, 탄산수를 넣으면 딸기 에이드, 따뜻한 물을 넣으면 딸기 차가 돼요. 취향대로 입맛대로 즐길 수 있는 딸기 음료들.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 달콤한 행복 지수가 쭉 오를 것 같죠? 딸기 에이드하고 딸기 우유는 평소에도 많이 먹는데 이 딸기차는 생소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고 일단 처음 먹어보는 맛이긴 한데 제 몸이 달콤해지고 아주 그냥 스윗해지는 느낌이 드는 게 기분이 좋네요. 자, 저희 딸기 체험으로 달콤한 5월을 만드세요. I'm beautiful girl. 난 너무 이뻐. 날씨도 좋고 꽃들도 마중 나오고. 안녕하세요. 꽃들이 왜 마중 나요? 제가 마중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에 저 같은 꽃미녀들은 출입 금지라고 하던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 그런데 왜 저 같은 꽃미녀가 출입 금지예요? 근데 이게 지저분한 게 아니라 화사한 꽃들의 배웅을 뒤로 하고 들어가면 꽃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곤충, 바로 벌에 대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평소 가까이 볼 수 없던 벌의 생태와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곳인데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을 만나러 왔는데 여기 아이들도 많고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벌을 체험할 수 있는 실내 체험학습장입니다. 벌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실내 체험학습장. 근데 여기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사실 양봉이 사양산업으로 되면서 많이 고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봉에 대해서 정보라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요.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곳이라든지 교육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안전하게 벌을 체험하고 사라져가고 있는 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실내 양봉 체험학습을 만들었습니다. 소중한 곤충 자원 벌. 벌은 깨끗한 환경의 지표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곳에선 쉽고 알차게 아이들에게 벌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벌이 배에다가 물고 와서 그 물고 온 꿀을 집에다가 저장을 하면 사람이 꿀을 얻는 거예요. 나중에 저기서 꿀을 어떻게 얻는지 한번 보여줄 거예요. 알겠죠? 어린아이들한테는 조금 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주는 곳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인들한테는 올바른 벌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많이 알아가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직접 벌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 벌이 벌집에 꿀을 채워 넣거나 청소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허전하죠? 방충복으로 갈아입고 직접 양봉 체험도 해볼 수 있답니다. 그야말로 안전하고 이색적인 체험이네요. 야, 이렇게 양봉 옷까지 입고 이렇게 양봉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아이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데려오게 되셨어요? 평소에는 이제 그림 자료나 말로 또는 시청각 교육으로만 하던 것을 직접 와서 이렇게 벌을 체험하고 또한 이제 양봉이 이제 벌 꿀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이렇게 설명하게 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체험이 쭉 이어집니다. 벌 모양을 직접 조립해보면서 곤충에 대해서 탐구하고 벌의 조직을 이해해보는 시간. 드디어 벌 모형도 완성했는데요. 오늘 체험 다들 어땠어요? 꿀 먹어와서 신기했어요. 여기 와서 벌도 보고 벌도 만들어 보니까 재미있었어요. 벌들과 함께해서 신나는 5월, 즐거운 체험을 만나면 더욱 특별하다. 상큼한 딸기 체험과 신기한 양봉 체험으로 아이들과 잊을 수 없는 추억 만들어 보세요. 네,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은 식탁 위에서 맛보는 딸기보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자신이 직접 따고 그 자리에서 먹는 딸기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때문에 그 개체수가 점점 줄고 있는 벌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이 체험형 세대라기보다는 이 책으로만 배운 게 많은 세대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음. 가끔 어떤 과일을 떠올리면 이게 나무에서 열리는 건지 밭에서 이렇게 자라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화면 보면서 딸기 따는 법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가정의 달 5월이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체험형 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체험형 여행 말고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여행지도 준비가 되어 있죠? 있습니다. 예. 나 지금 떨고 있니? 예. 이런 드라마 속 명대사로 유명한 드라마 촬영지 다 알고 계시죠? 바로 때묻지 않은 자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강릉인데요. 강릉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이맘때만 되면은요, 저는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꼭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일출 명소이기도 하고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정동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동진 제대로 여행 떠나보실까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 정동진.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정동진역인데요. 작고 아담한 역이 사람들로 북적북적. 기차 여행의 낭만을 즐기는 인파로 가득합니다. 여기 정동진역에 주말에도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주말에는 요즘 같으면 비수기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한 2,000명, 3,000명 정도 많이 찾아와 계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행락철이 되니까 특히 이제 가족들과 많이 여행을 오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멋진 바다를 배경으로 찰칵. 사진 한 장에 즐거운 추억도 가득 담겼습니다. 고이 간직해두었던 소녀 감성이 이곳에서 깨어나네요. 학창 시절 때 와본 기억으로 오늘 왔는데 너무 좋고요. 옛날 생각이 나서 왔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이곳을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저희 또래 되는 엄마들한테 다 추천하고 싶어요. 여기 정동진으로 놀러 오세요. 청량리행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열차 이용객이 많죠. 바다와 가까운 정동진역에서 열차 체험을 하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방금 열차에 타신 분들은 단체 관광객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냥 버스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정동진부터 동해까지는 기차로 이동한다고 하네요. 뭔가 더 운치 있고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열차가 출발하면 정동진역은 잠시 숨을 돌립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떠나간 자리엔 파도 소리가 슬며시 찾아와 빈 공간을 메웁니다. 이번엔 바다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해변과 나란히 달리는 낭만가도에 몸을 실은 사람들. 함께한 추억이 있어 헤어짐은 아쉽지 않습니다. 네, 이곳 정동진에는 옛 추억을 간직한 또 하나의 명소가 있습니다. 이곳 또한요, 예전에 드라마에 나와서 유명세를 떨쳤다고 하는데요. 한때는 신혼부부가 드라마를 보고 많이 찾아온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일까요? 함께 가보시죠. 정동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조각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1998년 어느 드라마에 등장한 이후 조각공원은 정동진의 관광 명소가 됐는데요. 한때 신혼부부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지금은 그 시절의 추억을 간직한 부부들이 다시금 찾아오곤 합니다. 네, 이렇게 정동진 조각공원에 와서 아름다운 꽃들도 보고 멋진 조각상들과 함께 푸른 바다를 보니 한 폭의 그림이 따라오는데요.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에 올라서면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합니다. 먼 발치에 이는 파도가 작품의 일부인 듯 자연스레 녹아드는데요. 사람도 자연도
서두름 없이 긴 여유를 담아갑니다. 네, 이곳은 강릉 통일공원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정동지를 방문하시면 한번 둘러보시기 좋은 공간인데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통일공원은 규모가 꽤 크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천천히 둘러보실까요? 2001년에 개관해 넓은 규모를 갖추고 있는 강릉 통일공원. 통일과 안보를 주제로 실내외 전시장에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데요.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자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갖게 하는 곳입니다. 돌려가지고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 사실 통일공원 같은 데는 DMZ나 또는 최전방 같은 데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거든요. 이 강릉 정동진에 있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동해안 이 라인은 한국 전쟁 때 북한군이 바다를 이용해서 육지로 침투한 최초의 지역이 바로 이 라인이고요. 96년도 무장공비 침투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 잠수함이 들어왔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정동진은 관광 명소일 뿐 아니라 전쟁과 분단의 상처가 새겨진 곳인데요. 우리나라를 지키다 퇴역한 전북함은 함정 전시관으로 재탄생하고 1996년 침투했던 북한 잠수함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나란히 놓여있는 함정과 잠수함은 이제 대립의 바다에서 벗어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통일공원을 쭉 둘러보셨는데요. 해설사님께서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 공간에서 어떤 걸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나라 국민 모두 이 강릉 통일공원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 통일을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기차역은 낭만을 실어오고 푸른 바다에선 추억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간절한 평화의 메시지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이 바로 정동진이죠. 네, 오늘 저와 함께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정동진 여행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에 정동진역부터 조각공원, 마지막 이곳 통일공원까지 정동진은 온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 가는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어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행 떠나기 좋은 5월, 여러분들 정동진으로 여행 오시는 건 어떠세요? 네, 지난달 발생한 대형 산불로 지금 강원도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수입원이 주로 관광인데 이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강원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게인 고 이스트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강원도로 여행을 가는 게 최고의 자원봉사이자 성금이라고 하니까요. 네. 가까운 시일 내에 강원도로 여행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날씨부터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자, 오늘 날씨는 어떨지 알아봅니다. 박찬송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한낮 기온이 꽤 높겠습니다. 어제보다는 낮더라도 오늘 한낮의 대전은 28도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이 꽤 높아지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은 맑은 날씨지만 점차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점점 흐려져서요. 충남 북부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안개가 지속되는 곳이 있겠고요. 메마른 날씨에 건조특보는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오전에는 세종과 충남 지역 중심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하지만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오후부터 밤 사이에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26도, 세종과 대전은 28도까지 높아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2도, 예산 27도, 부여는 28도까지 올라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1.5m, 중부 0.5, 남부 역시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당분간 낮더위는 계속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취향 저격 봄 여행 주간에 만난 마을이었는데요. 네. 그러면 사진과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네. 6204번님, 안동 하회 마을은 우리나라의 옛 정치를 간직한 곳이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지정돼 있어서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을 합니다. 어우, 좋은 곳 다녀오셨네요. 안동 하회 마을. 예, 우리의 뿌리를 좀 네. 되돌아볼 수가 있는 그런 곳 아니겠어요? 네, 0587번님입니다. 남해 독일 마을 다녀왔어요. 네, 직접 독일은 못 가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대만족입니다 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남해에는 독일 마을이 저렇게 있군요. 가보고 싶은데요. 직접 가봤는데 네. 정말 예쁘게 잘 조성이 됐거든요. 독일, 네, 안 가봐도 돼요. 네. 자, 9199번님. 둘째 생일이기도 한 주말에 곡성 기차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푸른 정원도 예쁘고 분수와 놀이기구를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아, 기차마을 다녀오셨군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마을인데, 예. 네, 0656번님. 요새 당진에서는 와글와글 놀이터를 주제로 어린 시절에 놀던 다양한 놀이를 펼치고 있답니다. 당진에 오셔서 많이 체험해보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아까 저희 소개해드렸던 체험형 여행, 당진으로 가면 되겠는데요? 그러게요. 와글와글 놀이터, 예, 가서 왁자지껄 한번 떠들면서 실컷 맞아요. 놀고 오고 싶네요. 예, 와글와글 놀이터. 3364번님. 조카들과 함께 공주 석장리 구석기 박물관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체험도 하면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카들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예, 공주 석장리 구석기 박물관. 예,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고 네.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도 연휴 때 한번 가봤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네, 3928님. 휴양차 예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가까운 곳에 예당 출렁다리를 친구 부부와 함께 걸으면서 남편의 건강을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휴양차 오셨군요. 저 출렁다리가 굉장히 무섭다고 하던데 안 무섭게 담담히 건너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 그래요. 예, 또 최장 길이 아니라고 합니까? 네, 예, 맞아요. 한번 출렁다리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9801번님, 며칠 전 반기문 생가 반선제에 다녀왔습니다. 집도 아늑하고 넓은 마당에 우물도 있고 참 좋더라고요. 무료 개방이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우물도 잘 예쁘게 네. 예, 보존이 돼 있네요. 예. 5200님, 지난 주말에 장동 산림욕장과 개족산 맨발 축제 다녀왔습니다. 미세먼지까지 없어서 정말 최고의 힐링이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요. 개족산 황토길 맨발 마라톤 대회 직접 참여하신 가족 여러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소정의 상품 정해서 3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 인문학 콘서트 첼리스트 양성원의 슈베르트 이야기가 16일 오후 3시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열립니다. 2019 카이스트 오케스트라 봄 정기 연주회 쉐리 댄스가 18일 저녁 7시 30분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개최되고요. 코믹 감성 연극 미라클이 6월 9일까지 대전 아신극장에서 이어집니다.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 에릭 루 피아노 리사이틀이 16일 저녁 7시 30분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세종 여민락 아카데미의 국악 열린 공연 5월의 노래가 16일 오전 10시 세종 초려 역사공원에서 관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판소리와 춤의 화려한 대전 적벽이 17일 저녁 7시 30분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어디까지 가봤니에서는 5월에 눈이 내린 듯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팝나무 아래서 따뜻한 온천 즐길 수 있는 대전의 명소 유성을 찾아갑니다. 도심 속에서 제대로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 내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 놓치지 마세요.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에서는 매주 토요일 원도심 일대에서 문화예술 무료 프로그램을 열고 있는데 원도심을 더욱 문화예술로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대전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고 하죠. 이 스카이로드에서도 매주 토요일 저녁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이 10월까지 쭉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과 엑스포 다리에서 제1회 전국 상인 청년 상인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하니까 직접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요, 전국을 대표하는 청년 상인 60명이 함께하는 자리인데요. 맛있는 먹거리부터 다양한 체험까지 있다고 하니까 2019 청춘 목고지 장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월요일 새로운 한 주의 시작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이미랑 꽃배달 서비스의 축하 꽃바구니, 주식회사 서울 프로폴리스의 건강식품, 정광수 커피하우스 대전점의 상품권, 떡 전문점 콩쥐파치의 떡 선물 교환권, 장르이 다비드 오페라점의 헤어 상품권,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문화상품권, 친환경 도자기 제인한국의 선물 교환권, 기다리식품 세이면의 즉석 생소면 세트, 공주 장승마을 테마파크의 카라반 숙박권을 드립니다.